주변에 보면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금방 폭발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이런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곤 했습니다. 상대방의 화에 휘말리거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조건 양보했던 경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욱하는 사람들의 화를 잠재우고 오히려 상황을 내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법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완고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이나 무시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다고? 감히 나한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타인의 반박이나 비판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껴서 방어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화는 마치 굳건한 성벽과 같아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뿌리 깊은 불안감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화를 잘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 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나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에게 내가 제대로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화살을 돌리는 거죠.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를 내는 것을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불안정한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극심한 통제 욕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거죠.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거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정한 메뉴나 장소가 아닌 다른 의견이 나오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시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화를 내서라도 상황을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마치 자기 손바닥 위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미숙한 경우가 많아요. 슬픔이나 좌절 같은 다른 감정들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 모든 감정을 화라는 하나의 형태로 표출하는 거죠. 마치 감정의 온도계를 고장난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생겨서 슬프고 좌절스러운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라며 화를 내는 식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가장 쉽고 익숙한 방식인 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감정의 동요를 겪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거죠. 마치 끓어오르는 물이 담긴 주전자 뚜껑이 갑자기 열리면서 증기가 확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격한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고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서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피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무시와 단호함의 황금 비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곤 해요. 그들의 화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죠. 이때 그들의 분노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려 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사소한 문제로 갑자기 화를 내며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도 똑같이 화를 내며 반박한다면 그 동료는 봐라,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도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분노 표출 방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의 격앙된 감정 자체에는 반응하지 않되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무시하되 할 말은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그들의 감정 표출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들이 내뱉는 비난이나 모욕적인 말들을 마치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이나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의 언성이 높아져서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휘두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당신이 이성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 그들은 점차 당신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군자는 스스로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상대방의 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논리적인 질문으로 흐름 바꾸기입니다. 욱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상황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때 그들의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서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사고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질문을 받으면 잠시 멈칫하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곧 감정의 폭주를 잠시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이건 다 당신 잘못이야 라고 소리칠 때 감정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맞서기보다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차분하게 되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감정적으로 쏟아내던 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격앙된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감정적으로만 반응한다면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부분이 정확히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덧붙여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어 무의미한 감정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질문은 무지의 시작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현명한 질문 하나가 격한 감정을 잠재우고 이성적인 대화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침묵과 시선으로 압도하기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당신에게 쏟아부을 때 아무 말 없이 침착하게 상대를 응시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비언어적 대처 방식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분노에 상대방이 반응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화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으려는 거죠. 하지만 이때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하면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낼 때 당신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난 표정이 아니라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화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 폭발이 예상대로의 효과를 내지 못하자 당황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이 과했음을 스스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볼 시간을 주는 동시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시끄러움을 이긴다. 때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고요함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정 분리 및 객관화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격적인 태도는 종종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 문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화를 나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로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상사가 업무 관련해서 갑자기 격렬하게 화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이 나를 싫어해서 나한테만 화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사가 오늘 다른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감정 분리는 상대방의 화가 당신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화를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당신이 더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이 능력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화를 객관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그 감정에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화 자체보다 그 화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방법은 타이밍을 활용한 재접근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쿨다운 시간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말없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화를 내며 당신에게 소리칠 때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잠시 각자 시간을 갖고 진정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명확한 언어로 대화 중단을 요청하고 다시 대화할 의지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고 당신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 역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것을 막고 더 이성적인 상태에서 대화에 임할 수 있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재접근의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감정이 완전히 식기 전에 너무 빨리 접근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상태를 잘 살피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일수록 잠시 멈춰서서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차분하게 다가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완고함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 논리적인 질문으로 흐름을 바꾸는 법, 침묵과 시선으로 압도하는 법, 감정을 분리하여 객관화하는 법, 그리고
타이밍을 활용한 재접근까지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대방의 화를 잠재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이상 화내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공감과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